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를 설명할 강사 송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C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변수입니다. 변수란 무엇일까? 변수는 숫자나 문자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나 문자를 저장하는 기억 장소를 변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변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문자형 변수.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정수형 변수인데요. 가장 많이 씁니다. AVR에서. 정수형 변수는 뭐냐면요. 소수점이 없는 수치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기억 장소입니다. 이것을 정수형 변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수형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은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랬지만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면서 프로그램 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도 그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형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통합 환경을 띄우겠습니다. 자, 코드 블럭을 띄웁니다. 띄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파일, 뉴, 다음에 프로젝트, 콘솔 어플리케이션, 넥스트, C, 넥스트, 이번에는 003 이렇게 적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넥스트, 피니시. 그러면 여기 003 C 프로젝트가 떴습니다. 여기서 메인 C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전용 에디터에서 띄우겠습니다. 이 크림슨 에디터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 전용 에디터인데, 모든 프로그램, 파일선, C, C++, HTML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이 에디터를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파일, 오픈, 바탕화면에서 작업에 들어가서 C 프로그램에 003의 메인 C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수형 변수에 대해서 선언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수형 변수는 뭐냐면은 소수점이 없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것이 정수형 변수입니다. 그럼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선언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합니다. 정수의 형인 int 써줍니다. int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 첫 번째 변수 이름 1, 변수 이름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변수를 선언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형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라.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라. 리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킴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한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여라. 이렇게 세 개만 우선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프로그램에서 직접 데이터를 넣어 봅니다. 이걸 프로그램에서 넣는다고 그래요. 자, 리라는 데이터의 변수에다가는 238을 넣어라. 네, 이렇게 넣습니다. 킴이라는 변수에다가는
마이너스 367을 넣어라. 그 다음에 한이라는 변수에다가는 좀 뜬금없지만은 마이너스 9.789 이렇게 넣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변수에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변수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수의 값을 출력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print 출력하라는 명령은 print format이죠. 자, 문자열을 출력하라 할 때는 따옴표. 이 따옴표 안에 모든 걸 써줍니다. 리라는 문자열을 써주고 그 옆에다가는 정수형 데이터를 출력하라 이렇게 제어 문자열을 써주는데요. 그 제어 문자는 %t입니다. %t 하면 이건 정수를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n 어디에 있는 값을 출력할까요? 리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력하라 print formatted 이번에는 김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여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정수를 출력하라.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이렇게 써줍니다. 어디에 있는 거요? 김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출력하여 print formatted 한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여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정수를 출력하여라.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그리고 실제로 한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여라. 그리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rint formatted 이번에는 total이라고 한번 종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종합이라고 문자열을 출력하고 역시 뭐냐면은 정수를 출력하여라.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그러면은 여기다는 뭐를 출력하냐면요. 자, 잘 보세요. 리하고 김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죠. 출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자, 이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컴파일. 예,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없죠? 이렇게 오류가 없다 이렇게 떠야 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자, 오류가 없으니까 이제 컴파일을 했으니까 이제 실행을 시켜봅니다. 실행.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봅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보시죠. 처음에 보면은요. 리의 값을 출력하라 했는데 리의 값이 얼마가 출력됐죠? 238. 왜? 238이 저장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김도 마이너스 367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한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한이라는 변수에다가는 마이너스 9.789라고 저장을 했는데 마이너스 9.789라는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미안하지만은 소수점 이하는 절삭되고 마이너스 9만 나왔습니다. 아하. 정수형 변수에다가 소수점을 집어넣어도 소수점 이하는 달아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종합에는 마이너스 120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수를 출력하라 하고 이렇게 변수만 지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변수끼리의 수식을 지정해 줘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수형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 중요해요. 이렇게 요거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인테저 써주고 키워드 인테저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변수를 계속해서 써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While you project console application next C 이번에는 004라고 적겠습니다. 004 next finish 그러면은 004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다시 에디터에서 부르겠습니다. 004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요. 여기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W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면적을 S라고 하고 정사각형의 둘레를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걸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죠.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다. 먼저 정수형 변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들어갈 변수 W, 정사각형의 둘레가 들어갈 변수 L,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면적이 들어갈 변수 S, 이렇게 세 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지 않고 키보드에서 한번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키보드에서 입력받아요. 키보드에서 입력받을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하고 화면에다가 안내 문자를 한번 써보죠. 자, print formatted 하고 정사각형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안내 문자를 내보냅니다. 안내 문자를 내보내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하셔야 돼요. 자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그 입력받는 함수가 뭐냐면요. 바로 scan format라는 거예요. scan format인데 scan format의 형식은 여기다요. 데이터 형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형식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AND 기호를 써주고 변수 이름을 써줍니다. 이게 바로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scan formatted 데이터를 입력받아라. 정수를 입력받아라 하면 출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어 문자가 %d입니다. 정수를 입력받아라. 어디에다가 AND 표시해주고 변수 이름 어디요? W에 입력받아라. 이때 요 AND 표시는 왜 변수 이름 앞에 해줄까 하는데 요 scan format라는 게 일종의 함수입니다. 라이브러리 함수이기 때문에 요 변수의 주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address of 그래가지고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call by value냐 call by reference냐 하여간 그 인수의 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양식에 따라서 요거를 적어줄 때가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지금 그냥 scan formated라는 함수를 쓸 때는 변수 앞에 and를 써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와 면적을 구하는 거죠. 전체 길이와. 자, L은 정사각형 전체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4개가 모였으니까 4 곱하기 W 해주는 거죠. 네, 정사각형의 길이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면적은 한 변의 길이를 2번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면적이 되죠. 이렇게 면적을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출력하죠? 출력합니다. print formatted 정사각형의 둘레는 자 정수를 출력하라.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백슬래시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죠? 네, L 변수 L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 그 다음에 print formatted 정사각형의 면적은 역시 정수를 출력하여라.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백슬래시 n 어디에 저장이 됐어요? S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 오류가 없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봅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9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둘레는 36, 정사각형의 면적은 81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방향, 순서를 바꿔라 하지 않는 이상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자, 제일 먼저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기 전에 먼저 화면에다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시고 출력하죠. 이렇게 출력합니다.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9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9가 변수 어디에 들어가요? W에 들어가죠. 9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길이를 구하고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하죠. 정사각형의 둘레 36 L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면적 가지고 980 이렇게 해서 면적이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키보드에서 입력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키보드에서 입력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변수끼리 연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형 변수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실수형 변수로 들어갑니다. 실수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실수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있는 수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변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점 이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일까?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File,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Next, C. 이번에는 005라고 하겠습니다. 005. Next, Finish. 그러면은 005의 메인 C를 불러옵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Open 005 메인 C. 자, 그러면은 실수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형 변수는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선언 방법은 이렇게 해줍니다. 선언 방법은 float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 1, 변수 이름 2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면은 콤마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소수점이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소수점이 있는 변수들을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float 리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kim이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한이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박이라는 변수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D라는 변수에다가는 225.712라는 데이터를 넣고 소수점이 있죠. 그 다음에 kim이라는 변수에다가는 마이너스 35.123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이라는 변수에다가는 리라는 변수의 값을 kim이라는 변수의 값으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다가 더하기 더하기 뭐 35.6을 넣어라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박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한이라는 변수의 값에다가 곱하기 kim이라는 변수의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리라는 값을 하여라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수식을 한번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print formatted 자, 리 문자열을 출력하고 실수를 출력하라 할 때는 %F입니다. 그 다음에 kim 문자열 출력하고 역시 실수 출력하라 %F 그 다음에 한 역시 %F 실수를 출력하라 그 다음에 팍 역시 실수를 출력하라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제어 문자열이 실수를 출력하라는 제어 문자열이 총 4개가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에도 변수가 4개가 나오든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4개의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 출력할 건 리, 그 다음에 kim, 그 다음에 한, 그 다음에 박을 출력하여라. 이렇게 끝내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컴파일을 해봅니다. 컴파일. 오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요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실수를 4개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4개. 근데 그 4개가 바로 이렇게 대응되는 요것은 여기. 차례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요거는 여기.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자, 리는 27점 이렇게. kim은 요거. 한은 요거. 박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는 요 두 개는 바로 이렇게 연산 수식으로 연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데이터만 어떤 변수의 데이터만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도 변수끼리의
수식, 다시 말해서 연산된 수식도 이렇게 변수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실수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것들에게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봅니다. 파일, 뉴, 그다음에 프로젝트, 건설 어플리케이션, 넥스트, C, 넥스트. 이번에는 006으로 하겠습니다. 006, 넥스트, 피니시. 그럼 006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NC를 불러오고요. 이거를 다시 에디터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원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원의 면적을 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이 반지름을 키보드로 해서 입력받아가지고요. 반지름 R을 키보드에서 입력받아가지고 원의 둘레 L과 원의 면적 S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원의 변수를 선언하죠. 변수를 선언한다. 자, float. 원의 반지름이 들어갈 변수 R, 원의 둘레가 들어갈 변수 L.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일단 선언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원의 반지름과 원의 둘레가 들어갈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을 키보드에서 입력받는다고 했으니까 화면에다가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안내 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출력하겠습니다. 자, print formatted.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한번 화면에다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아라 라는 명령어 지난 이전 프로그램에서 배웠죠. scan formatted. 자, 실수를 입력받아라 할 때는 제어 문자를 %f 이렇게 써줍니다. %f. 어떤 변수에 입력받냐면은 and address of 이런 뜻입니다. 어떤 변수에 r이라는 변수에 입력받아라. 자, r이라는 변수에 입력받았으면은 이제 됐죠. 그러면은 이제 l을 원의 둘레를 L이라는 변수에 넣기로 했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반지름을 아니까 우리가 원의 둘레는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죠. 2 곱하기 파이, 원주율 곱하기 그 다음에 반지름 하면 되죠. 2 곱하기 원주율 3.14 곱하기 R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원의 둘레를 보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 3.14가 뭐지? 라고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매크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요. 원의 둘레를 구한다. 원의 둘레를 구한다. 매크로인데요. 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매크로를 죄송합니다. 이 자꾸 매크로를 선언한다. 이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크로가 뭘까요?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으로 대체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매크로를 선언할 때는 sharp define 이렇게 해줍니다. sharp define이라는 것은, 자, define은 정의하라 라는 뜻이죠. 자, 파이라는 문자열을 3.14159라는 이러한 숫자로 대체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파이라는 문자열과 3.14159는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파이나 3.14159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3.14 대신 파이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파이가 바로 뭐냐? 3.14159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매크로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것이 AVR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정의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쓰면서 작성하면서 이렇게 매크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print formatted 원의 딜레는 실수를 출력하여라 %f입니다. %f 다음 줄로 건너뛰라 백슬래시 어디에 있는 거요? L에 있는 것을 출력하여라. 그 다음에 print formatted 원의 면적을 출력하여라. 역시 실수를 출력하여라 %f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백슬래시 n. 자,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파이 3.14 대신 파이 곱하기 r을 두 번 곱하면 r 제곱입니다. r 곱하기 r이다. 이렇게 해주죠. 아하,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때 변수를 써주는 수도 있고 이렇게 수식을 써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컴파일. 자, 오류가 없습니다. 실행시켜봅니다.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7.6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원의 둘레는 47.752, 원의 면적은 180.4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와 같이 키보드에서 이렇게 변수 R에다가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7.6이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으면은 그 값이 어디에 들어가요? R에 들어가죠. R에 7.6이 들어갑니다. 7.6이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은 원의 둘레를 구해가지고 원의 둘레 하고서는 L을 출력합니다. 원의 둘레 47.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의 면적 이렇게 수식을 계산해서 그거를 이렇게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형 변수,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실수형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고 그것은 어떻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수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라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이렇게 매크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sharp define 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은요. 이건 어떤 형식이 와도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왼쪽에 있는 이것으로 대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과 이것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매크로 명령 AVR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문자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자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자형 변수는요, 문자 하나를 넣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문자 하나를 넣을 수 있는 변수로서 요 문자형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형 변수는요, 여러분들이 상상 외로 그 AVR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시키면서 거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ile,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그 다음에 C, 이번에는 007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007, Next, Finish. 자, 그러면 여기서 메인 C를 올리고요. 이거를 다시 에디터에서 불러옵니다. File, Open, 007, 네. 자, 그러면은 문자형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문자형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캐릭터 이렇게 써줍니다. 캐릭터 써주고 변수 이름 1, 변수 이름 2 이렇게 똑같습니다. 변수 이름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문자형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문자형 변수 캐릭터 리라는 변수와 한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힘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여라. 그렇게 한 다음에요. 자, 리라는 변수에다가는 문자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하나짜리 따옴표를 씁니다. 자, 자, A라는 문자를 넣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라는 변수에는 A라는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이라는 변수에다가는 리 더하기 2를 하여라. 이렇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수형 변수나 실수형 변수에서나 이렇게 하지. 어떻게 문자형 변수에다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이라는 변수에다가는 F라는 문자에서 빼기 3을 하여라.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rint formatted 리 이렇게 문자열을 쓰고요. 문자열을 출력하라라는 제어 문자는 %c입니다. %c 그리고 백슬래시 n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어디에 들어있는 거? 리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출력하여라. 그 다음에 print formatted 이번에는 한이라고 출력하고요. 그리고 역시 문자 하나를 출력하여라. %c 그 다음에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백슬래시 n 어디에 있는 거요? 한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변수가 거기에 있는 것을 출력하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 formatted 이번에는
킴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역시 문자 하나를 출력하여라 퍼센트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백슬래시 n 그리고 실제 킴에 있는 문자를 출력하여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한번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실행해 봤습니다. 실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한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요? 먼저 A라는 문자열은 B에 있는 문자를 출력하라 했으니까 A를 넣었으니까 A가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A가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하라 했는데요. 한은 리 플러스 1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문자도 사실은 컴퓨터에 저장된 거는 하나의 코드로 저장돼요. 암호로. 그래서 이것을 문자열이나 모든 문자들은 암호로 저장되는데 그것을 저장된 암호 숫자를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가 A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가 6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64에다 2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65죠. 그러면은 이 65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B라는 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더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F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에서 3을 뺐으니까 F라는 문자보다 뒤로 3칸을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는 뭐가 돼요? 바로 C가 되는 거죠. 아스키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문자 하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은 바로 해당 문자의 아스키 코드에서 어떤 숫자를 뺀거나 더한 결과의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 한 자만 넣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문자 여러 개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 배열이나 포인터 여기서 한번 지나가면서 문자열은 어떻게 넣을까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여러 개를 넣어라 할 때도 역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캐릭터입니다. CHAR 캐릭터. 자, 이번에는 원이라는 변수에 문자 여러 개를 넣어라. 문자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 여러 개를 넣어라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변수를 써주고 이렇게 대괄호를 쳐줍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 여러 개를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근데 나중에 배열 배우실 때 배웁니다. 문자를 넣어라. 그 변수는 원이다. 그런데 여러 개를 넣어라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양쪽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냐면은 문자를 직접 넣어줍니다. We are the 여기 그러지 말고 한글로 넣어볼까요? 우리는 실고 학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문자를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에다가 문자를 넣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문자 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출력할까? 자, 한번 보시죠. print formatted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원을 출력하여라. 문자 열을 출력하여라 할 때는 %c가 아니라 %s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문자 열을 출력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n 하고 문자 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것. 원래는 배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렇게 출력하여라 해줍니다. 또 저장을 합니다. 자, 실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죠.
한번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yes. 자, compile 실행.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죠? 자,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원에는 바로 우리는 실과 학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소수점이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정수형 변수,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실수형 변수, 그 다음에 문자 하나가 들어가는 문자형 변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해서 변수에 관한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